자, 안녕하세요. MCP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개념은요, 원의 방정식의 개념 중에서도 첫 번째, 바로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의 세우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원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볼 건데, 이 원의 정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의 정의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서 연결하니까 하나의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예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그게 중심이겠죠? 일정한 거리, 그게 반지름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 점들이 다 원을 구성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원의 정의라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자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원 모양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요. 이랬을 때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일정한 거리 반지름의 값 R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점들의 모임을 하면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바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하나를 잡고 그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을 X, Y라고 임의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이 눈에 보이냐면 그 중심하고 원점이랑 이 P 사이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해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원점이랑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 돼서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기본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장 간단하게 놓은 거죠. 그래서 중심이 우리는 그림으로 이미 알 수 있지만 0,0이고 식을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반지름이 R이다라는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으로 가면은 중심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0,0만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A, B도 중심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A, B로부터 일정한 거리 아래 점들의 자치를 이렇게 구해봤을 때 우리는 임의적으로 그 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A, B라고 X, Y라고 잡은 상태에서 X, Y라고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워졌죠? 자, 다시 자, 그 점 P를 X, Y라고 잡을 거고 이랬을 때 똑같이 OP의 길이는 R이야 라고 이제 식을 씁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R이다 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루트를 꺾이고자 좌우를 제곱해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야로 마무리 져줄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형에서 벗어나 중심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준형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중심은 A, B고 식을 보면서도 알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반지름은 R이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식만 딱 보고 X에서 빼, Y에서 빼, 이 값이 중심을 결정해. 그리고 제곱을 밑에, 제곱을 깐 요 값이 반지름이야. 제곱까지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표준형을 전개하면 어떤 형태일까 해가지고 전개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X제곱항, Y제곱항, X항, Y항, 상수항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에서 배운 형태가 표준형이고요. 세 번째에서 배우는 형태가 일반형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일반형의 역할이 있겠죠. 아, 전개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와 뿐만이 아니라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항상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완전제곱식을 세우면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완제를 세워볼까요? 자, x제곱하고 ax를 가지고 완제를 만들려면 x항 앞에 개수를 2로 나눠서 제곱해서 상수항 값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y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똑같이 더해진 상수항을 좌우에 똑같이 더해서 없애준다는 개념을 같이 가져갑시다. 자, y도 똑같아요. y제곱하고 by를 가지고 b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완제가 되죠. 그래서 4분의 b제곱을 똑같이 더해줄 거예요. 좌변에. 그런 다음에 c는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c가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표준형이 됐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야. 이게 나오고요. 얘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야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일반형을 추구하는 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일반형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일반형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인데 가장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형태가 바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럼 일반형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요 R자리를 구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반지름의 자리가 0보다 항상 큰 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식 세우는 용도로 했을 때 식 세우기를 했을 때 조건으로 점 3개를 주어져요. 점 3개. 점 3개를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형을 쓴다는 거예요. 중심이 포함되지 않은, 중심이 주어지면은 표준형으로 가면 되는데 중심이 없을 때에는 일반형을 가지고 식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식을 세우는 조건 3가지를 배워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중심이 0,0이 아주 뻔한 형태고 표준형은 중심이 아무렇게나 주어졌을 때 세울 수 있는 식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소스가 나오면 표준형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나는 세 점이나 우리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